날 제발 여기서 꺼내줘. 15년간 모신 회장이 침대에 묶인 채 날 여기서 꺼내줘라고 울부짖었을 때 운전기사는 자신이 납치범이 될 줄 몰랐습니다. 평범한 운전기사 강도윤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한결같이 모셔온 태산그룹 윤태권 회장의 저택에 도착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갑자기 취소된 회장의 일정, 그리고 외사촌 세린이 전해준 충격적인 소식까지. 회장님 약물 용량이 갑자기 2배로 늘었어요. 이대로 가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도윤이 목격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침대에 묶인 채 약물에 중독된 윤태권 회장이 자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순간 평범했던 운전기사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과연 도윤은 회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음모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피보다 깊은 진실, 권력보다 강한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아침 7시 강도윤은 평소와 같이 태산그룹 회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15년간 윤태권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로 일해온 도윤에게 이 길은 너무나 익숙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저택 입구부터 평소보다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도윤이 인사했지만 평소 따뜻하게 맞아주던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경비원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윤은 별다른 말 없이 차고로 향했죠. 도윤 씨, 잠깐만요. 비서실장 백민재가 다가왔습니다. 평소 온화한 표정과는 달리 굳은 얼굴이었어요. 오늘부터 회장님 일정이 없으니까 대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 회장님께서 병원 가시는 날인데요. 도윤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윤태권 회장은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셨거든요.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백민재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도윤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윤태권 회장과 함께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장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점심시간 도윤은 직원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 장세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세린은 도윤의 외사촌으로 윤태권 회장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었죠. 오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세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야? 도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이상해요. 세린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부터 갑자기 약물 용량이 2배로 늘었거든요. 그것도 부회장님과 부인께서 직접 지시하셨다고 해요.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약물? 수면제랑 신경안정제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세린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나영진 주치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5년 동안 윤태권 회장을 모시면서 느낀 직감이 있었거든요. 회장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 쓰시고 약물 복용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시던 분이었죠. 세린아, 회장님을 직접 뵐 수 있을까? 그게 세린이 머뭇거렸어요. 부회장님께서 누구도 회장님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족들도 제한하고 있다고 해요. 그 순간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윤태권 회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11시 도윤은 세린의 연락을 받고 저택 뒤편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세린이 미리 확인해둔 경비 교대 시간을 노린 거였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본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오빠, 정말 조심해야 해요.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경호실장 신태수가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복도는 고요했지만 도윤의 심장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이 집을 드나들었지만 이렇게 몰래 숨어 다니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윤태권 회장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윤태권 회장의 침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세린이 마스터키를 꺼냈어요. 간호사라서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자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윤태권 회장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거든요. 양쪽 손목에는 가죽끈이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각종 약물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죠. 회장님, 도윤이 급하게 다가가며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윤태권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초점이 흐릿했고 약물로 인해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얼굴을 알아본 듯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도윤아. 윤태권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날 여기서 꺼내줘. 그 순간 윤태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강인했던 태산그룹의 회장이 자신을 15년간 모셔온 운전기사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도윤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도윤이 윤태권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재현이와 현주가. 윤태권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날 없애려고 하고 있어. 회사를 차지하려고. 세린이 윤태권의 맥박을 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이 상태로는 며칠 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장기가 손상될 수도 있어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윤태권 회장은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어요. 15년 동안 아버지처럼 자신을 아껴주신 분이었죠.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회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세린아, 회장님을 여기서 빼내야겠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쳤어요? 그러다가 우리 모두 큰일 나요. 세린이 놀라며 말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장님이 죽을 수도 있잖아.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책임질게. 너는 여기서 빠져. 하지만 세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함께 할 거예요. 회장님은 우리 가족한테도 은인이시잖아요. 두 사람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새벽 4시 경비 교대 시간을 노려서 윤태권 회장을 몰래 빼내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평소 사용하던 회사차 대신 개인 차량을 준비했고 세린은 응급처치용 약물들을 챙겼어요. 회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도윤이 윤태권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어요. 윤태권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새벽 4시 도윤과 세린은 계획대로 윤태권 회장을 휠체어에 태워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경비 교대 시간이라 복도는 한산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모셔야 해요. 세린이 윤태권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약물이 아직 몸에 남아 있어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도윤은 미리 준비해둔 승용차에 윤태권을 조심스럽게 태웠어요.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저택을 벗어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세린이 조급하게 물었어요. 강릉 쪽에 아는 펜션이 있어. 외진 곳이라 당분간은 안전할 거야. 도윤이 엔진을 켜며 답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내려. 나 혼자 갈게. 안 돼요. 회장님 상태를 지켜봐야 해요. 세린이 고집을 부렸어요. 간호사 없이는 위험해요. 결국 세린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차는 새벽 도로를 달려 강릉 방향으로 향했어요. 윤태권은 뒷좌석에서 가끔 중얼거렸지만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1시간쯤 지나자 윤태권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회장님,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도윤이 백미러로 윤태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윤태권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재현이가 나를 제거하려고 했어. 현주와 함께 말이야. 회장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내가 키워준 아들이 나를. 부회장님이 왜 그런 짓을? 세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사 경영권 때문이야. 윤태권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최근에 내가 후계 구조 개편을 검토한다고 했거든. 재현이는 그게 못마땅했나 봐.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백민재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도윤 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백민재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이 실종되셨어요. 혹시 회장님과 함께 계신 건 아니죠? 백민재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집에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불안해졌어요. 이미 저택에서는 윤태권의 실종을 파악한 것 같았거든요. 강릉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습니다. 펜션은 산속 깊숙한 곳에 있어서 외부에서 찾기 어려운 위치였어요. 도윤은 윤태권을 방으로 모시고 세린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약물을 중단해야 해요. 세린이 링거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독성을 빼내야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거예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뉴스에서 도윤을 윤태권 회장 납치 용의자로 수배한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태산그룹 윤태권 회장이 실종된 가운데 경찰은 전속 운전기사 강도윤을 주요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경악했어요. 자신이 회장을 구하려고 한 일이 납치로 둔갑한 거였죠. 이럴 줄 알았어. 윤태권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납치당한 걸로 꾸며서 너를 범인으로 만든 거야. 세린의 휴대폰도 계속 울렸어요. 저택에서 연락이 오고 있었거든요. 세린아, 너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세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어요. 저택에서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고 윤재영과 오현주는 걱정하는 가족 행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동시에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펜션에서 이틀째 되던 날 윤태권의 의식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세린의 응급처치 덕분에 약물의 독성이 빠지면서 정신이 맑아진 거였어요. 하지만 도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어. 도윤이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태권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안하다, 도윤아. 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구나. 회장님 말씀 마세요.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세린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오빠, 탐정 한 분이 찾아왔어요. 한석우라고 하시는데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해요.
한서구는 50대 중반의 노련한 탐정이었습니다. 그는 윤태건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저는 사설탐정 한서구입니다. 익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익명의 의뢰인? 윤태건이 의아해했어요. 태산그룹 내부의 누군가인 것 같습니다. 한서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미 예비조사를 마쳤는데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서구는 며칠 전부터 저택 주변을 조사했다고 했어요. 회장님이 실종되기 전날 윤재현 부회장과 오현주 여사가 나영진 주치의와 몰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면제를 구입했어요. 역시 그랬군. 윤태건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서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최근 윤재현 부회장이 회사 주식을 대량 매입했어요. 그리고 해외 계좌로 상당한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도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회장님을 제거한 후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서구가 설명했어요. 아마 회장님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유 원장을 조작하려고 했을 겁니다. 윤태건이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어요. 서재, 내 서재에 금고가 있어.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거든. 어떤 서류들인가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유 원장 원본과 그리고 윤태건이 잠시 망설였어요. 도윤이에 관한 서류들이야.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 관한 서류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윤태건이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그 서류들을 확보해야 해. 그것만 있으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 한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택에 잠입해서 서류를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도윤이 나섰어요. 저는 그 집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안 돼. 세린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오빠는 수배자예요. 들키면 큰일 나요. 하지만 윤태건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어요. 도윤아, 내가 아니면 안 돼. 서재 금고 비밀번호는 너만 알고 있거든. 도윤이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비밀번호를 기억 안 나지? 작년에 내가 쓰러졌을 때 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줬잖아. 윤태건이 미소를 지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야. 그제야 도윤이 기억해냈어요. 작년 봄 윤태건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죠. 그때 회장이 자신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내가 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어요. 도윤이 결심을 굳혔어요. 한서구가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내일 밤 11시 경비 교대 시간을 노려서 들어가세요. 제가 바깥에서 망을 봐드릴게요. 그렇게 위험한 잠입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죠. 다음 날 저녁 도윤이 잠입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세린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린의 어머니였어요. 세린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뉴스에서 내 사촌 오빠가 납치범이라고 하던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오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세린이 안심시키려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도윤이가 윤태건 회장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 어머니의 질문에 세린이 멈칫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엄마가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엄마 이서영 언니 말이야.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거든. 세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이요? 도윤이 아버지가 윤태권이라고 했어. 하지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도윤이한테도 비밀로 하라고 했거든. 세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도윤의 생모 이서영에 대해서는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도윤이 윤태건 회장의 아들이라니. 엄마,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서영 언니가 임신했을 때 나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 윤태건과 사랑했지만 그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고 했거든. 어머니의 목소리에 옛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언니는 도윤이를 낳고 나서도 윤태건을 계속 사랑했어. 그래서 도윤이가 커서 아버지를 찾을까봐 걱정했던 거야. 세리는 급히 펜션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태건과 도윤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야 했거든요. 회장님, 도윤 오빠. 세린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야? 도윤이 잠입 준비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윤태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서영. 윤태건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정말 이서영의 아들이라고? 회장님, 제 어머니를 아세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태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영이, 내 첫사랑이었어. 23살 때 만났지. 하지만 나는 이미 현주와 약혼한 상태여서. 회장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서영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녀와 함께하려고 했어. 하지만 서영이가 먼저 떠났거든. 내가 기존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럼 정말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아. 윤태건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처음 운전기사로 들어왔을 때부터 알아봤어. 서영이를 너무 닮았거든. 그래서 15년 동안 너를 곁에 두고 싶었던 거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고요? 미안하다, 아들아. 윤태건이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거든. 이 복잡한 가문의 다툼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했어. 세린도 감동에 벅차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윤재현 부회장이 저를 제거하려는 이유가. 도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 재현이는 내가 내 친아들이라는 걸 의심하고 있었을 거야. 윤태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너를 유독 아껴하는 걸 보고 짐작했을 거야. 그래서 나를 제거하기 전에 너까지 납치범으로 만든 거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재영과 오연주가 왜 그토록 도윤을 경계했는지, 왜 윤태건을 급하게 제거하려 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아버지. 도윤이 처음으로 윤태건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윤태건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부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혈육의 정이었거든요. 감동적인 부자 상봉 후 한서구 탐정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간의 추가 조사 결과였어요. 회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서구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윤재현 부회장과 나영진 주치의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충격적이었어요. 형진아, 회장 상태는 어때? 윤재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약물 용량을 2배로 늘렸으니까 이틀 정도면 완전히 의식을 잃을 겁니다.
나영진이 차갑게 답했어요. 좋아. 그럼 유언장 조작 준비는 끝났고? 네, 필적 전문가도 섭외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윤태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이 배신자들이.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부인께서는 이 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나영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 모든 계획은 어머니가 세우신 거야. 윤재현의 답변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오현주 여사님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강도윤이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 그래서 아버지가 도윤을 후계자로 지명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자고 하신 거야.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현주가 자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더 있습니다. 한서구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윤재영과 오현주의 대화였습니다. 재현아, 강도윤을 어떻게 처리할 거니? 오현주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납치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면 되죠. 그러면 영원히 입을 다물 거예요.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증거는 모두 인멸했고 도윤이를 도울 사람도 없어요. 오현주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의 어머니 이서영처럼 순진하게 물러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끈질기네. 어머니도 이서영을 아셨나요? 당연하지. 그 여자가 내 아버지와 만날 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가만히 둔 이유가 있었거든. 오현주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언젠가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바로 지금처럼 말이야. 녹음을 다 듣고 난 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태권은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토록 냉혹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현주가 서영이까지 이용했다는 말인가? 윤태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서구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더 조사해보니 오현주 여사는 2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이서영 씨가 도윤을 낳고 홀로 키울 때도 뒤에서 감시했고 도윤이 태산그룹에 입사하는 것도 은밀히 도왔어요. 왜요? 세린이 의아해했습니다. 가까이 둬야 통제하기 쉽거든요. 만약 도윤이 다른 곳에서 성공해서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면 더 골치 아파질 테니까요. 한서구의 분석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장님이 후계구조 개편을 언급하시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도윤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 전체가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조종당한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도윤아. 윤태권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한서구가 마지막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신태수 경호실장과 백민재 비서실장도 이들과 한패입니다. 거액의 돈을 받고 협력하고 있어요. 신태수까지? 윤태권이 경악했어요. 10년 동안 나를 지켜준 사람인데 돈 앞에서는 충성심도 무너지나 봅니다. 한서구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이제 적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윤재현, 오현주, 나영진, 신태수, 백민재까지 거대한 음모의 전모가 밝혀진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서구 탐정의 결정적인 증거 확보로 상황이 급반전되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함께 윤재현의 금융거래 내역, 나영진에게 지급된 뇌물 증거까지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거든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때가 됐습니다. 한서구가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경찰 내부에도 매수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윤태권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검찰청에 가겠어. 검찰총장 이재명과는 오래된 친구 사이거든. 아버지, 위험해요. 도윤이 걱정했습니다. 아직 제가 수배 중인 상황이라 함께 나타나면. 괜찮아, 아들아. 윤태권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다음 날 아침 윤태권과 도윤, 세리는 한서구와 함께 서울 서초구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언론진들이 몰려들었지만 이재명 검찰총장의 특별 배려로 비공개 조사가 진행되었어요. 태권아, 정말 오랜만이네. 이재명 검찰총장이 윤태권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군. 재명아,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윤태권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의를 실현해 달라.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서구가 준비한 모든 증거와 녹음 파일이 검찰에 제출되었고 도윤과 세린의 증언도 기록되었어요. 특히 윤태권이 직접 겪은 약물 투여와 감금 상황에 대한 진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영장 발부에는 문제 없을 것 같네. 이재명 검찰총장이 자료들을 검토한 후 말했어요. 윤재현, 오현주, 나영진 3명은 오늘 당장 체포하겠어. 오후 2시 태산그룹 본사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재현은 회의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체포에 당황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영장이라도 있나요? 윤재현이 저항했지만 수사관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윤재현 씨 특수상해, 감금,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같은 시각 윤태권의 저택에서도 오현주가 체포되었어요. 평소 당당했던 그녀도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오현주가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했습니다. 나영진 주치의는 병원에서 체포되었어요. 환자를 돌보던 중이었지만 의료진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대가를 치러야 했죠. 저녁 뉴스는 이 충격적인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태산그룹 윤재현 부회장과 오현주 여사, 그리고 나영진 주치의가 윤태권 회장 감금 및 약물 투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강도윤 씨에 대한 수배령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검찰 수사 결과 강도윤 씨는 윤태권 회장의 친아들로 확인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입증되었으며 윤태권 회장은 강도윤 씨를 정식 후계자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산그룹 본사는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어요. 윤재현을 따르던 임원들은 당황했고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어요. 신태수 경호실장과 백민재 비서실장도 공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윤태권을 모셨던 그들의 배신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백예진은 도윤에게 달려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이 무사해서. 예진아,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도윤이 예진을 안으며 위로했어요. 일주일 후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윤재현, 오현주, 나영진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피고인들은 윤태권 회장을 약물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고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으며 친아들인 강도윤을 납치범으로 조작하여 제거하려 했습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어요. 재판부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재현은 징역 10년, 오현주는 징역 8년, 나영진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억울함도 완전히 풀렸고 윤태권도 아들을 되찾았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 지 한 달 후 윤태권은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였어요. 저는 오늘을 끝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윤태권의 선언에 참석자들이 술렁였어요. 그동안 제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회사 내부의 부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윤태권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저의 후계자는 제 아들 강도윤입니다. 아니, 이제는 윤도윤이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는 15년 동안 이 회사의 가장 밑바닥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직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일반 직원들의 박수가 가장 컸습니다. 도윤이 15년 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인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런 큰 책임을 맡게 되어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직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도윤의 첫 번째 정책은 파격적이었어요. 회사 내부 감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서영 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서영 재단은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도윤이 설명했어요.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시며 겪으셨을 고통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태권은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전념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제는 내가 받은 것들을 돌려줄 때야. 윤태권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부와 권력만 추구하느라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쳤구나. 윤태권은 매주 고아원과 양로원을 찾아다니며 봉사했어요. 특히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아들 도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속죄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편 세리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이서영 재단의 운영을 맡았습니다. 오빠가 이룬 꿈을 함께 키워가고 싶어요. 라며 기꺼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도윤과 백예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 아니라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윤태권이 도윤의 아버지로서 예진의 손을 받아주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진아, 우리 도윤이를 잘 부탁해. 윤태권이 예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도윤이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예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결혼식 후 윤태권과 도윤은 함께 이서영의 묘를 찾았습니다. 작은 언덕 위의 조용한 묘지였어요. 묘비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이서영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윤태권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 도윤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도윤도 어머니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분이에요. 걱정 마세요.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서영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기뻐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겨울이 오고 있었지만 윤태권과 도윤의 마음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고 진실이 승리했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도윤은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피보다 깊은 진실과 권력보다 강한 사랑이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윤태권과 도윤 부자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